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는 돼 있는데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단 업무를 주도한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인데요. 향후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 씨 등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함께 모의하고 도와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됩니다. 소정이 진은혜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 씨 등이 재단을 빼앗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정황도 제기됩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은 최순실 씨 몰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씨만 하더라도 최 씨가 롯데 등 대기업을 찾아가 출연금을 요구할 때 동행해 최 씨의 신봉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재단의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이승철 전 정경련 상금 부회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특검의 기자간담회 이후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야당에 의해 임명된 특검팀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와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 사실 누설과 철야 수사 등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간부가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은 통상 업무이며 업무 이외 내용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는 돼 있는데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단 업무를 주도한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인데요. 향후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 씨 등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함께 모의하고 도와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됩니다. 소정이 진은혜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 씨 등이 재단을 빼앗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정황도 제기됩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은 최순실 씨 몰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씨만 하더라도 최 씨가 롯데 등 대기업을 찾아가 출연금을 요구할 때 동행해 최 씨의 신봉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재단의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이승철 전 정경련 상금 부회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을 윤리적으로 푸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생각해라 해가지고 이름을 가만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감사원장 출신. 예, 예. 그렇죠. 예.
이분이 상제 지금 이분도 81세인가 그런데. 연세가 이제, 예. 내가 알기로는 법의 최고의 1인자죠. 고동고시 사법과 10회. 예. 이시은 예. 전 헌법재판관. 예. 시국을 다 윤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굉장히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선배로서 이 시점에 예. 윤리를 찾아야 된다. 이시은. 법의 윤리. 법의 윤리가 무너져보면 법 자체에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예. 잘 들어! 이정미 권한대행. 또 혀때 듣지 말고. 우리가 지금 13일 이전에는 여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이잖아요. 이전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자제하라. 이런 전문가 의견서를 보낸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과연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 안에 내전이 일어나든지 피바다가 되든지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시래기들은 전부 다 싸움을 붙였는데 이시은 전 헌법재판관께서 턱 다른 거 하지 말고 13일 이전엔 평의만 종결하도록 하라. 이게 선배로서 할 말이다. 그리고 종결 이후에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 야, 이 사람 대통령 시기를 나게 많은데네. 그럼요. 그분이 그래도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감사원장을 역임했고 가장 청렴결백의 어떤 우리 공직사회에서 모험을 보였던 분이십니다. 이런 어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헌법재판관집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1988년인가 7년인가 그때 생겼는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출범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1기생이 1기 재판부 헌법재판관을 소위 이제 만들었다고 보죠.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골격을 잡고 잘못돼가는 이런 걸 다 뜯어고쳐 만들어놨는데 그 순수성을 이제 와서 13일이라는 날짜를 봐가지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명예까지 실추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요. 지금 이런 하나의 지금 정치권과 썩은 언론들 그리고 좌파들이 협작해가지고 지금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음모들 그런 모의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다 지금 하나하나 유추해보면 다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이 협작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거 탄핵 소추권을 던졌을 때 이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헌법재판소 없애야지. 없애고 각하시켜야 돼요. 또 옮겨요. 정치권 저거들끼리 이게 이런 후다닥 해가지고 이제 상급분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와 입법과 행정이 분리 원칙이 있는데 정치가 이게 삼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정치는 결국은 법을 저거들이 이끌어 가야 되거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정치가 갑의 이치에 있다고 저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국회에 소추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으로 던져버리니까 그 애들은 툭툭 물었어. 그렇죠. 물다 버리니까 이게 태블릿 PC도 있고 이 고용태익금 내용도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탄핵 소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빨리 전방문 닫아야 된다 해가지고 3월 13일 끝내자. 요거가 아닙니까? 저 판단은 이래요. 네. 제가 사실 논평이나 칼럼을 쓰면서 많이 이제 생각해 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지. 이게 흘러가는 패턴이나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이 판단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받은 거예요. 갑자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는 거는 씨앗부터 나중에 열매까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이렇잖아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예를 태블릿이다 뭐다 이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국정농단 이전에 사건 유출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관련이 있는 범죄는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 범죄를 찾는데 주력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주력하려고 해보니까 끝났어. 끝났지. 자기 실력은 도저히 못 찾아. 특검에 넘겼다. 안 돼. 특검이 없어. 가만 보니까 뇌물죄는 이거 안 될 거고 제3자 뇌물죄를 꺼내든 거야. 그래가지고 재벌을 족쳐가지고 하면 연결될 거랬는데 그 뚝심 좋은 이중 삼성 부회장이 가만히 있나? 이 자식들 지금 뭘 하는 거야 이제 이래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저 국회가 일 안 하고 저 방아들 저다 주면 저거 100% 받아들인다 이래 된 거야. 또 가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이제
만들어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게를 하시오. 이러니까 얼마 하게 되면 뭐야, 앉아가 씨발 두드러보게 그냥. 그만 던져버리지. 가게이 된 거야. 예. 헌재는 낮잠 자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딱 국회에서 포장지 싹 입혀가지고 안에는 뭐가 들은지도 몰라요. 싹 보냈어. 그 포장이 괜찮거든. 딱 보기에는 13개야. 썩은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구분이 썩었다 이러면 돌려보내야 될 거야. 모든 상품이 사용 중에 예를 들어 뭐 파손이 돼 이런 건 안 되지만 배달해 왔을 때 보니까 택배 왔으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돌려보내야지. 돌려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면 배상금을 보상금을 받든지 이렇게. 그게 공부가 되냐고. 언론 기자들이 전부 다 정례 브리핑이 뭐니 씨부레 제낀 거 그거 갖다가 받아 적은 의혹 카드라를 가지고 그걸 증거로 제출했으면 뭘 볼 것도 없어요. 평소 공부가 됐으면 야 가지고 보냈어야 돼. 그럼 국회가 저끼리 찢고 볶아다가 우리가 쳐들어가 보면 해상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각하 오늘 저 헌법재판소 어떡합니까 이렇게 각하시켜. 각하시켜. 끝난 거야.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각하한테 가가지고 각하 죄송합니다. 각하를 각하했습니다. 각하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무례했고 불손했습니다.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각하를 10번 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 여하들은 어떻게 되냐면 촛불한테 거의 대가리 깨지지. 다 죽죠. 그 다음에 인용이 됐을 경우는 태극기도 박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도 참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지금 완전히 그 초긴장 상태인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각하해가지고 국회 다시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정상이지. 이거 그리고 엉터리다. 아니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를 던지잖아요. 그럼 국회가 특검을 부른 거야. 청문회 하는 거야. 그럼요. 너 이 새끼들 말이야. 범죄도 제대로 구성 안 된 거야. 국회를 함부로 가져왔어. 민의의 정당이 국회를 못 하겠다. 이런 거 다 잡아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탁기등 잡아가지고 박영수 잡아넣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딱 집어였고 태국이든 국민이 쳐들어가가지고 촛불도 같이 가야 되겠잖아. 가가지고 국회에서 시계뿌리고. 간단하잖아. 나머지 저기 국회 옥상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떨어타 내렸다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개벽기 가지고 물 깨끗이 정리하고 국내 최초로 까당 초대 총재로도 하나 우리가 다 모시지. 그럼요. 누군지 대충 알 거야. 올라간다. 한없이 올라가. 이게 정답이거든, 그게.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너 정답을 너무 노골적으로 가르쳐 줬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심리, 평의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아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적어들이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그렇지. 갑자기. 공부 안 해서 받았지. 헌법재판관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씹힐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딱 포함 잡고 해가지고, 그래, 밥이나 합시다. 그래요. 예, 하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등망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그래도 최고의 어떤 머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방와가지고, 야! 이정배야! 이런 식이 들면, 또 앞에서 흔들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겠습니까? 그 심리적인 고통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알기 위해서는 그냥 국회로 던져버리라고. 그게 답이다고. 우리나라가요. 어떤 기구를 만들면 진짜 유능한 인재를 모셔다 놓고 우리가 검찰처럼 검찰도 맛이 갔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중립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워줘야 선진국이야. 그럼요. 이게 무슨 씨발 국회 추천 몇 명, 대통령 추천 몇 명, 대법관 추천 이러니까요. 좌빨 우빨이 딱 표시나잖아 이게.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 다 알지. 그럼 저것들은 안 바뀔 거다 이런 거야. 그럼 자기 소신을 그 이념적 색채에다 맞춰가지고 그걸 까발려야 되는데 이번에 다 깐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까면 쪽 다 까는 거야 이제. 왜냐면 엉터리 거짓말 가지고 심판하면 뭔 답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할등하네 우리 사이에. 야 정말 오늘 훈장 하나 더 붙일까?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몇 개 이게 훈장을 주도 이 진짜 거짓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최대 공헌자야 우리나라. 내가 말이죠. 이 기자 새끼들이 얼마나 대가리가 나쁜지.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직접 그 사회를 보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그 대통령 4주년 생일 이럴 때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보내자는 제안대 받은 거요. 그런데 요놈의 새끼 기사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 박사모가 보낸 또 이 지랄 해놨어요. 박사모를 쓰지 말라고 박사모 중앙회장 정강래 회장이 앞으로 박사모 쓰면 기자하고 신문사 다 고발한다 이랬는데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도 요거 가만히 보니까 씹어대기 좋으니까 또 박사모를 다 갖다 붙인 거야. 지금도 박사모야. 야, 이 자식들아, 탕기국 주체로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했는데, 좋다, 이건 좋다, 이거야.
요거를 이제 갖다 주고 와서 이제 박 대통령이 받았어. 고맙다 해야지 뭐. 그래. 받았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야.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님이 온 야다 씹어대고 온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보수단체 명령이다 다시 한번 결단시키는 이런 발악이거든. 이거 마지막 발악을 한 거거든 지금요. 국민 통합에 큰 우려가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뭐야 국민의당인가 철수당. 예. 대통령이 그게 대해서 고맙다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낸 건 탄핵 반대 간제 대무에 더 많이는 총동원이라는데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나라를 몇 개 나왔으니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아이고 참. 가짜다. 그러면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나? 못하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하기사요. 씨발 카톡이 왜 이리 안 와? 대통령 때문에. 지하철이 왜 이리 안 와?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 모든 게 대통령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국의 세계 최초. 나도 이제 세계 최초 들어가잖아요. 한국의 세계 최초 중에 장시간 한국의 최초 중에 세계 최초인 거. 최장시간 씨부리 제키고 최장시간 오줌 안 누고. 최장시간 물 안 마시고.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세계에 공인된 건데 빨리 이렇게 12개 좀 되는데 신석기 세계 최초, 쌀농사 세계 최초, 토기 세계 최초, 배 만들기 세계 최초, 고래잡이 세계 최초, 고인돌 및 천분 세계 최초, 빗살무늬 토기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자연화학 및 하포 개발, 세계 최초 금속 인쇄문, 그리고 세계 최초 로켓 신기전 개발, 세계 최초 철갑선 개발, 세계 최초 줄기세포 개발. 여기까지는 아주 대한민국의 이 독보적인 아주 누구도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초가 있어. 그렇습니다. 바로 느끼 세계 최초 특검. 요거 이제 요거 지금까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2016년 17년 딱 들어오면서 아주 안 좋은 게 생겼어요. 또 세계 최초가 또 있지. 세계 최초가 4개가 생겼는데 뭐예요? 하나 첫째 마라유키 특검 최초. 또 현직 대통령의 거꾸로 탄핵 가결 최초 국회가 2개죠. 그 다음에 손상대. 모가시고 마시부린 거. 자, 이제 요거 4개가 될까 말까야. 요게 뭐냐면 거꾸로 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한다면 이것도 세계 최초로 진짜 더러운 오명의 타이틀을 달게 됐어요. 따라서 이런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하를 해야지. 각하한테 가지고 각하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야 돼. 거기 딱 떨어지는 거야 기승전결로. 그렇죠. 끝났어. 이 정도가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자칫하면요. 송가성 이제 우리가 8시 다 돼가면 그렇죠. 또 이 시간 분들이 MBC로 가자 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이야. 계속해서 MBC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이제 16차 태극기 집회가 역시 그 시흥앞 대한문 광장 앞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제 그때 일요일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몸이 많이 힘드셨는지. 그러니까요. 내일은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빨리 뭔가 치유하는 길이에요. 검찰과 박영수 특검 조직.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드러난 기획폭로자 고영태와 그 일당들은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고 면책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룬 데 대해서는 사과해라. 국민 앞에 사과해라. 그리고 검찰과 특검은 기획폭로에 가담한 언론사와 정부 입수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사과하면 안 돼요. 잡아드려야 돼요. 배를 할까? 사과를 하지 말고. 배로 해가지고 그냥 잡아드려야 돼요. 사과도 장수사가 맛있어요. 장수사가 맛있더라고요. 장수사가 그 직접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언론은 고영태 그룹과 기자들이 연루된 기획폭로의 문제점을 듣거나 축소 보도하면서 왜곡도 했죠. 왜곡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학대 보도하거나 조작한 이런 언론들, 그런 언론을 양사시킨 특검과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자신들의 가오가 덮일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 대가리 속의 DNA를 끄집어내고 태극기 집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게 경고다. 그 경고 안 들으면 비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벼락치지. 벼락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기도가 얼마나 센지를 못 봤구만. 벼락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송가생 오늘 마지막이게 오늘 3월 3일 우리 송가 가라사대 아닙니까? 이거죠? 이걸로 했죠. 오늘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도 사과의 기회는 한번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소명의 기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줬어 이제. 오늘 우리가 JTBC 또 태블릿 PC 특검에 이런 박원순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까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이거 만약에 반성 안 하고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국을 특검이란다 방송국을 법원 앞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노숙 방송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 그렇죠. 예,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 까방송은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켜달라, 원칙을 지켜달라. 그 말씀에 대한 역설적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치는 근대국가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필수 조건 자체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저녁 이 시간대 마구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집회에 우리 송가생이 또 목소리 또 뭐에 또 목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들 결국은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외국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맞습니다.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뭐 친구 간에 뭐 촛불이니 뭐 또 뭐 태극기니 해가지고 갈등이 되고 많은 거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시를 하세요.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제비 어디 하고 뭐 아니 이제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이제 칼럼을 하나 쓰면서 우리도 기자 출신으로서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다. 예. 제발 이런 기레기 같은 짓 좀 그만해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물론 내 당부를 들어줄 놈도 없겠지만 당무 들어준 사람 많아요 이제 앞으로 기도가 닿기 때문에 500만. 예. 내가 이제 하늘에서 벼락칠 장소를 내가 정해줄 거라고요. 이게 지금 뭐 오늘은 비가 서울에는 오는데 전라도는 안 오고 전라도는 비가 오는데 충청도는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다 이게 왜냐 신의 조화거든. 그럼요.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봅니다. 환경공법상 지구가 풍선이야. 예. 어느 놈이 풍선 한쪽을 밟으면 한쪽은 부풀어 올라서 더 밟으면 터진다고. 예. 터지면 홍수나 벼락이나 쓰나미나 온단 말이야. 예. 요거 지금 국민을 농락한 요 쓰나미가 딱 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날 어떤 행사를 할 때 내가 딱 기도하면 그게 때려버린다. 예. 자, 누구 이 비 올 때 벼락 칠 때 조심하세요. 탄핵 소추에 이르게 한 보도와 수사가 불공정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것은 법치국가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내일부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를 꽝. 그리고 긴급 끝났어요. 속보해가지고요. JBC 까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기를 이런 또 현재가 발표한 내용들을 재빠르게 속보로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 이 까방송을 하면서 즐깁시다. 오늘 방송 그렇죠. 내란을 방조하면 자기 목에도 칼이 도는 줄 알아야 돼요. 자, 3월 3일 JBC 까방송 33대. 예, 오늘 삼겹살 데이입니다. 오늘 삼겹살 소주 한잔 할까요, 우리? 그렇지요. 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우리 묵은 또 이 목이 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